직원들이 get을 앱을 깔아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하고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앱을 지우고요. 다시 새 아이디로 앱을 깔아요. 요거를 우버에서 반복을 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쟁자는 리프트죠. 참고로 둘 다 상장돼 있어요. 둘 다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리프트는 우버보다 자그마치 2년이나 더 먼저 상장했어요. 창업했어요. 근데 리프트는 이때 카풀로 시작했거든요. 카풀,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가는데 같은 목적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태워주세요 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우버 같은 형태가 안 되니까 이 카풀 형태로 바꿔서 하다가 철퇴를 맞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카풀로 내가 어디 가는데 저 좀 태워주세요, 돈 조금 드릴게요 라는 형태로 리프트를 창업했는데, 이제 우버가 택시로 바꾸는 걸 보고 이제 리프트도 택시로 바꿨죠. 우버는 처음부터 되게 프리미엄으로 갔거든요. 대표가 마세라티를 원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프리미엄으로 갔어요. 그래서 리프트가 이제 2012년도에 택시로 아예 바꾸는데, 이때 리프트가 하려는 전략이 우버가 프리미엄이니까 우리는 이제 서민형으로 가자. 좋은 차 말고 그냥 일반 경차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서민형 택시 플랫폼으로 가자 라고 이제 리프트가 시작을 했고요. 리프트가 이걸 시작하자마자 우버는 이제 우버X라는 이제 서민형 택시를 냈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했어요. 2015년만 보더라도 우버의 점유율이 90%고 리프트의 점유율이 10%였거든요. 엄청 차이 나잖아요. 아까 2012년에 시작한 거 치고는 3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는 리프트가 30%까지 점유율이 올랐고요. 우버는 70%까지 떨어져요. 엄청나게 좁혔죠. 그리고 리프트도 투자를 엄청나게 받기 시작해요. 칼 아이칸이 리프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칼 아이칸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이분이 여기에 투자한 그 팀이 약간은 재밌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버와 리프트가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을 하고 점유율이 예를 들면 X배가 나는데 그 투자 밸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X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칼 아이칸이 실제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리프트에 투자하는 건 점유율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이를 먹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칼 아이칸은 리프트에 투자를 했어요. 이거 AB 알비트리지라는 거거든요. 이거 워렌 버핏도 되게 초창기에 많이 하던 방식인데,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이 AB 알비트리지는 기본적으로 A랑 B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밸류가 다르면 높은 걸 팔고 B를 팔고 A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버를 팔 수는 없잖아요. 리프트를 사기만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알비트리지가 아닌 거예요. 알비트리지는 이 사이를 먹는 게 알비트리지잖아.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우버를 갖고 있을 때 우버를 일부 팔아서 리프트로 바꿔야 리밸런싱인데, 이걸 셀을 해야 리밸런싱인데 알비트리지가 되고, 셀을 하지 않고 바이만 한 거죠. 바이만. 그래서 칼 아이칸이 갖고 있던 이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버와 리프트가 둘 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우버한테 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가장 큰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리프트와 우버의 이 싸움에서 리프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우버가 그냥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칼 아이칸의 이 투자는 리프트가 져서 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하는 차익 거래와 비슷한 형태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봤는데, 이 당시에 그래도 저는 약간 애매하긴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칼 아이칸과 저를 비교하면 당연히 칼 아이칸이죠. 칼 아이칸은 이때 1,000억을 투자하셨고요. 4년 만에 550억이 됐어요. 5.5배. 4년 동안. 엄청나죠? 야, 나는 이거 사실 칼 아이칸 리프트 투자했을 때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4년 동안 5.5배가 됐어요. 역시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지 소로스한테 넘겼죠. 5.5배. 참고로 이때 밸류만 보면 이때가 한
13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한 6.5조 정도 되니까 조지 소로스는 한 3천억 잃었죠. 그는 돈을 잃었지만 어쨌든 칼 아이칸과 조지 소로스가 되게 친하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둘이 친하지는 않는데 투자하는 걸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몇 번 있어요. 어쨌든 저는 칼 아이칸에 저 투자했을 때 되게 개인적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5배나 버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리프트 말고 다른 경쟁사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리프트를 제외하고는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게 리프트를 제외하고는 요만큼이긴 해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건 리프트를 제외하고는 겟이긴 했어요. 리프트가 2012년도에 카풀에서 택시로 바꿨잖아요. 겟은 이 우버를 보고 2011년도에 런던에서 시작했고요. 2012년도에 뉴욕으로 오거든요. 이때는 우버가 뉴욕에 제대로 들어오기 전 시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분이 만드신 분이라서 정말 창업하자마자 정말 빠른 속도로 지역 확장을 했죠. 근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우버가 어느 정도로 그 경쟁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 겟이라는 회사가 이제 뉴욕에 진출하자마자 우버는 어떤 짓을 했냐면요, 더러운 전략을 써요. 더러운 전략. 어떤 전략이냐, 우버의 직원들이 겟을 앱을 깔아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하고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앱을 지우고요, 다시 새 아이디로 앱을 깔아요. 요거를 우버에서 반복을 했어요. 진짜 악랄하죠? 앱을 깔고 안 나타나고 새 아이디를 만들면서 이 짓을 몇백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겟은 망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겟은 이거 가지고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고,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또 있었냐면요, 이 나타난 사람한테 다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우버 홍보를 해서 우버 드라이버로 바꿨어요. 야, 이게 그 아마존의 플라이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선순환 구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선순환 구조죠. 이게 경쟁사의 앱을 깔고 노쇼를 하면서 경쟁사를 죽이면서 그 경쟁사에 있는 드라이버들을 내 드라이버로 만든다. 이게 두 개의 선순환 구조를 같이 돌리는 거잖아요. 똑똑하다. 똑똑하다. 이거 분명히 양아치긴 한데, 사실 이거를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안 한 회사는 거의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 양아치 짓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불법이긴 한데, 어쨌든 양아치 짓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회사라는 게 살아남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큰 불법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잘 통하니까 우버는 이 같은 짓을 리프트한테도 또 했어요. 리프트한테는 여기 숫자도 나오는데 5,560번을 했대요. 5,560번을.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전국구로 확대해서 우버는 이제 이거를 리프트한테 했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소송해서 이겼어요. 근데 어쨌든 점유율을 다 뺏기고 회사가 망했는데 뭐 소송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송해서 망했어요. 우버의 흑역사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거 아시죠? 이 로보택시. 이 테슬라와 우버는 경쟁사거든요. 뭐 제가 이거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따가도 한번 짧게 다시 다뤄보긴 할 건데, 우리 앨런 머스크가 이제 로보택시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경쟁사니까 우버도 부러웠나봐요. 부러워서 우버가 발표한 건 뭐냐면, 드라이버 중에서 뭐 평점이 낮거나 좀 늦게 도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동으로 해고하는 로보 파이어링 시스템, 오토메이티드 자동으로 된 해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년 동안 돌렸어요. 수년 동안 돌려서 여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걸린 사람은요,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도 우선순위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죠? 진짜 나쁜 고객, 막 거의 진상 고객, 이런 분들만 매칭을 해주는 게 이제 로보 파이어링이죠. 진상 고객들만 매칭을 해주면서 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운전기사들에게는 이제 우버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동 해고 시스템을 수년 동안 돌렸다가
얼마 전에 소송당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하는 회사예요. 이 정도는 하는 회사고,